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토 보상 리츠 출자자만 무혐성이 있는 거냐?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도 불확실성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대토의 가격 변동에 따른 대토 보상 선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억이라는 뭐 주상복합 용지에 대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1,100억이 모였어요. 근데 기준으로 따르면 100억을 좀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볼 때 여기는 한 2, 3년 뒤에 가격이 1,200억, 1,400억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지금 초과해서 들어왔는데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1,100억이 들어왔는데 이 100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같이 가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대토 부상자의 대토 권리 면적 변동은 나중에 민원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딱 맞게 1,000억에 맞게끔 해서 이 대토 부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대토 공급계까지 갔는데 갑자기 가격이 1,500억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토지 가격이. 그럼 대토 보상 계약 시점에는 대토를 받을 걸 줄 알고 계약을 했지만 나중에는 대토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다 민원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키포인트를 보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토 보상 및 대토 보상 리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페이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대토 보상권 유동화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언론에서 이게 사실상 작년 초부터 엄청나게 좀 이슈가 됐던 문제이거든요. 대토 보상권 유동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제 금전 채권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법인데요. 이 대토 보상 계약자는 대토 보상 권리가 있고 우리 법상으로 1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금 전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전환 청구를 할 때 LH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이 대토 보상 계약자는 이 금전 채권, 내가 현금 전환 청구를 LH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권이 생기겠죠. 그 수익권을 뭐 어떤 특정 개발업체의 1순위 수익권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발업체는 금융권에 가가지고 이 수익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이 개발업체에 흘러가고 이 개발업체의 자금이 대토 보상 계약자로 가는 거죠. 이런 금전이 뭐 대토 보상 계약자에게만 그냥 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 개발업체가 대토 보상 계약자에게 자금을 주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70% 10억 보상자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금전 채권 신탁을 활용해서 7억을 조달했는데 7억을 갖고 와서 대토 보상 계약자에 주면서 7억을 갖고 왔으니까 대토 보상권 70%를 나한테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구조를 잘 알면 대토 보상 계약자가 안 하겠지만 구조를 잘 모르고 당장에 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오케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2018년 말부터 이슈가 돼서 19년 4월에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 내려서 이제 금지를 시켰죠.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올 4월에 토지보상법도 개정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이게 불법입니다. 그랬더니 리츠 쪽에는 틈새가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왜냐하면 주식담보 현물주자에서 주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대토 보상권이. 왜냐하면 토지보상법상에 우리가 이 대토 보상권을 현물주자하는 거는 이 전매외의 사유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토 보상 구조는 똑같습니다. 대토 보상 계약자가 대토 보상권을 현물주자해서 리츠의 주주로서 배당이 되고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똑같이 이 돈이 이렇게 대토 보상 계약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구조들이 왜 있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대토 보상자의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똑같이 보상금이 10억이에요. 이 사람은 현금이 많아요. 집에도. 또 한 사람은 보상금이 10억인데 근저당이 5억 있고
양도세 5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금액은 아까 첫 번째 사람은 10억을 다 받지만 LH로부터 두 번째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이걸 만약에 대토 보상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은 10억을 보상받는 사람은 10억을 전체를 대토 보상을 신청을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한 푼도 대토 보상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토 보상자의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자금 조달이 가능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토 보상 활성화의 요소로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일례로 뭐 수도 역세권 60%에 가까운 대토 보상 이게 다 이 금전채권 신탁 때문이었거든요. 뭐 장학도 마찬가지였고 다 뭐 그 전까지는 대토 보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 2008년부터 18년까지 평균 해봐도 뭐 4%대 대토 보상 신청률이. 근데 갑자기 2018년 뭐 이때부터 뭐 30%대, 40%대 이렇게 높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토 보상 활성화 요소로 작용한 걸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이러한 자금들이 개발업체의 전매자금, 대토 보상권을 매입하는 그런 전매자금으로 쓰였다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토 보상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죠. 대토 보상이라는 게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유동성을 억제하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 이익도 개발업체가 가져가고 유동성은 그대로 다 풀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또 세 번째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항상 대토 보상 리츠를 할 때마다 이 PM이라는 이제 개발업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개발업체가 리츠를 대토 보상권 불법 전매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리츠라는 껍데기를 활용해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한 자금 조달을 전매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토는 리츠로 변환되는 순간 제3자가 취득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주식만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건설사가 대토 보상 100명에 예를 들어 뭐 공동주택 부지가 있다. 근데 이 건설사가 이 공동주택의 부지를 따내려면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따내야 되는데 되게 쉬운 거죠. 가서 작업만 잘해서 이 사람들 돈 좀만 더 주고 주식만 매입하면 그 땅은 건설사 소유의 땅이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가 이 공공지역 민간임대 주택으로 대토 보상 리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일부 개발업체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토 보상자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 유형인 거죠. 우리가 이런 공공지역 민간임대 주택을 하게 되면 뭐 8년 동안은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대토를 받고 공급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고 건설하는 기간도 뭐 한 5년, 6년 걸립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 구조상 임대 기간 동안은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대토 보상자가 어느 대토 보상자가 13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되는 기간 동안 수익도 하나도 안 받고 돈만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분양 수익만을 보고 참여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일정 단계에서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 뭐 민간 개발업체든지 아니면 제3의 건설사라든지 이쪽에 주식 매각을 통해서 대토 보상자는 빠져나가게 하고 결국 그런 민간 디벨로퍼가 그 대토를 취득하겠다는 그런 이 속셈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어서 수익도 높아지고 심지어는 아파트를 대물로 줄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현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상자들 거기에 계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준다고 하니까 밑에다는 안 되면 말고라고 딱 써놓고 약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천 주암지구는 뭐 우리 공급 촉진 지구였지만 뭐 성남 북정은 분양용지를 민간 임대로 전환한다고 했었고 뭐 이렇게 3기 신도시로 이제 확산하는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이런 거죠. 지금 PM 주도로 편법의 사업 추진하더라. 대토 보상 리츠 사업을 봤을 때 그리고 제3자의 리츠 주식 매매를 통한 대토 불법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는 사실상 대토 보상 리츠의 수익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이
토지 자체도 뭐 이 일반 분양하고 대도 보상자가 받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상업용지야 좀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감정 가격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일반 뭐 분양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시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런 방식들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은 지금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 3기 신도시 정부에서 막 발표를 했죠. 정부에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제도 개선안들 다 이제 수집을 합니다. LH도 그렇고 다 이제 가져와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딱 그 리츠 활성화, 리츠라는 게 개발 이익도 공유하고 이제 주도적으로 이 지주들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선안들을 좀 마련해서 갔어요. 그래서 양도세, 이 지금 대토보상 리츠 현물 출자를 하면 그때 양도세 추징 조항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5%를 추징을 하니까 그런 이제 폐지를 좀 건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취득세 부분은 이 피수용자들은 이 대체 취득을 하면 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근데 사실상 리츠 현물 출자하면 물론 리츠가 취득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대토보상자고 수용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리츠가 취득하는 이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올 1월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양도세 추징이 25%로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양도세 그 감면 비율이 대토보상이 이제 40%로 올랐거든요. 그 전에는 15%였는데 40%